안녕하세요. 코딩의 신 아시안입니다. 개발자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3월 모임의 할 책은 테스트 주도 개발 켄트백이 쓴 TDD by Example이라는 책이고요. 정확하게는 Test Driven Development 하고 by Example인 거죠. 저는 TDD-BE 해서 TDD by Example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굉장히 고전이에요. 테스트 주도 개발의 어떤 고전이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책으로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사실 최고로 꼽아요. 다른 책들은 이거는 그 개발자들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실무에 적용하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에 대한 거를 그대로 옮겨오는, 즉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 대한 어떤 특화된 지식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제너럴하게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이 킹왕짱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것과 반대 입장인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거의 카피 앤 페스트에 가깝게 쓸 수 있는 책들을 더 좋아할 수 있긴 하죠. 선호할 수 있긴 한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여기에 이 책만 제대로 다 이해해도 웬만한 것들은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책인데요. 켄트백은 TDD라는 거를 발명했다고 하긴 좀 애매하고, 이름을 붙인 사람이죠. 기존에도 워드 커닝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테스트를 먼저 만들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왔었고, 유닛 테스트의 중요성도 강조를 해왔었고, 다만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어떤 그 패턴 모음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들의 패턴들을 모아가지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으로 이름을 붙였죠. 그러면서 테스트 퍼스트, 정확하게 유닛 테스트 퍼스트라는 어떤 개념을 냈었고, 나중에 다시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는 이름을 붙였고, TDD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우리가 주요하게 쓰는 X 유닛들을 만든 사람이죠. 정확하게 맨 처음에는 스몰 토크용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인 S 유닛이라는 걸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J 유닛이라는 거를 같이 만들죠. 그 GOF 중에 한 명,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 에리 감마랑 같이 만들었죠. 자바로 되는. 이게 좀 굉장히 예전 책이라서요. JUnit도 예전 거 기준으로 하고, 자바도 예전 버전을 기준으로 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TDD를 소개하면서 나왔던 책이라 소개하려고 굉장히 많이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좀 더 실무에서 쓰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실무에 쓸만한 실전 TDD라는 글도 뒤에다 추가를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그냥 이 책에 있는 코어한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기존의 모임들 해보았을 때 보면은 예제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1장, 2장이 전부 예제로 되어 있고요. 1장은 도메인 영역에서 쓰이는 이제 밸류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연결점들을 지원, 대응 그런 거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용하고요. 그리고 특히 객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1장이 아니라 그 파트 1이죠. 파트 1에 있는 이제 다중 통화, 그 다중 통화가 아니라 다중 화폐 그 예제가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이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단순히 코드를 조금씩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서 왜 이걸로 가느냐, 그다음에 중간에 좀 크게 바뀌는 지점이 있거든요. 12장부터를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근데 12장부터가 조금 더 그 설명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설계를 좀 근본적으로 많이 바꿔나가고, 객체 지향에 익숙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기존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기존 책들을 잘 이해를 했다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객체 지향 개념들을 이제 계속 익혀야 되시는 분들은 이 예제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충분히 익히기만 한다면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도움이 되는, 기존에 저희가 맨 처음 모임할 때 했던 고급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때부터 왔었던 어떤 객체 지향에 대한 이해들을 쭉 가지고,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은 좀 객체랑 상관없었지만 그 다음에 있었던 디자인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리팩터링이라든가 전부 다 어떤 객체 지향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예요.
2부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으로 이제 파이썬용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이거는 기존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쓰는지를 좀 알아야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를 뭐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는데, 그걸 왜 만들지? 뭐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아예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JUnit 4부터 쓰신 분들은 뭐 테스트 케이스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이런 거를 아예 쓰지를 않으니까, 물론 파이썬을 써보셨던 분들은 테스트 케이스를 왜 상속받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뭐 테스트 수트 같은 거 개념, 아니면 테스트 러너 이런 것들도 직접 그걸 쓸 일이 없다면, 예전에 JUnit 예전 버전들은 그런 것들을 쓰는데 그런 거 쓸 일이 없다면은 이해를 못할 수는 있긴 한데, 몇 가지 조금 예전 예제들이나 아니면 테스트 수트, 테스트 러너 어떤 개념들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왜 여기서 이런 짓들 하는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패턴들을 쭉 모아놨거든요. 뭐 패턴 얘기는 제가 그 디자인 패턴 책 골랐을 때부터 계속 했던, 어떤 이후에 영향을 계속 줬다 뭐 그런 거, 리팩토링 같이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모양 비슷하다. 여기서도 약간 비슷한 모양으로 가고 있고, 물론 전에 했던 GOFA 디자인 패턴이나 리팩토링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해요. 어떤 간단한 설명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관련된 거 하고 막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름이랑 설명 그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떤 이런 패턴들을 보시면은 그냥 읽으면 재미없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좀 더 TDD를 많이 하신 다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할 때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미 TDD를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뭐 아닌 경우라면은 나중을 위해서 그리고 읽어보시면은 왜 이런 짓들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훨씬 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나은 설계, 나은 코드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GOF 디자인 패턴이나 리팩토링 때랑도 마찬가지죠. 리팩토링에 있는 뭐 리팩토링 카탈로그 조금 읽는다고 해서 리팩토링의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가를 알아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GOF 디자인 패턴도 여러 번 봤을 때 굉장히 좋았고, 리팩토링도 마찬가지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많이 본 거예요. 사실 나머지 두 권은 여러 번 봤다기보다는 조금 참고를 했다에 가깝죠. 그러니까 전체를 훑는 거를 여러 번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 책은 여러 번 보고, 그리고 특히 예제들 꼭 따라해 보시고요. 뭐 예제가 저희가 모일 때, 다음에 모일 때, 3월에 모일 때는 예제를 따라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책에서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답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스터디를 좀 몇 번 했으니까요. 네. 어쨌든 직접 경험을 해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뭐 여기는 이렇잖아요 하면 그 사변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서 좀 해보시고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3월 며칠이었죠? 27일 났지? 21일인가? 20일인가? 3월 20일일 거예요. 3월 20일에 만나도록 하죠.